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모 보유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당시 중국 첫 항모 라오닝함의 제115함재기의 착함 성공 등 예상보다 빠른 중국 항모 전력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모 보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는 우리 군의 항모 도입 여부에 대한 2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 항모 보유는 우리 해군의 오랜 꿈이었다. 1996년 독도 사태를 계기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급비리에 수립된 대양해군 건설 계획엔 이지스함 3,000톤급 중잠수함 대형 상륙함과의 1만에서 2만 톤급 경항모도 포함돼 있었다. 대양해군 건설 계획은 대부분 실현됐지만 경항모 도입은 계속 장기 계획 즉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희망사항으로 남아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7년 전에도 국방장관의 이 같은 답변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해군의 항모 투입 꿈이 국방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하면서 10여 년 뒤 실현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지난 8월 14일 발표한 2020에서 2014년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서다. 국방중기 계획은 향후 5년간 무기 개발과 도입 국방 운용 등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매년 달라지는 예산 사정에 따라 실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매년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엔 총 290조 5천억 원으로 5년간 예산 규모가 잡혔다.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국방중기 계획 보도자료엔 경항모라는 표현은 없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다목적 대형 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며 특히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하여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 연구를 통해 개념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대형 수송함은 독도함 마라도함과 같은 대형 상륙함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점이다.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겠다는 것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우 항모를 건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이즈모급 헬기 항모를 개조해 F-35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하는 경항모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개념 설계에 착수 203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형 경항모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형 경항모는 당초 호주 캔버라급이나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급 다목적 대형 상륙함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이보다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함정은 기준 배수량 27,000톤 만재 배수량 30,000톤급이다. 30,000톤급이면 기존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1~5배에 달하는 크기다. 한국형 경항모는 길이 250m로 일본이 경항모로 개조하려고 하는 이즈모급보다 약간 크다. 신형 대형 상륙함은 F-35 스텔스 수직 이착륙이 16대와 해병대 병력 3,000여 명 상륙장갑 차세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즈모급 두 척을 2014년까지 F-35 스텔스 전투기 10여 대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개조할 계획이다. 이번 중기 계획에선 이색적인 존재로 눈길을 끌면서 군사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 유사시 북한 등적 지상 표적을 지원 타격하는 임무를 맡는 합동화력함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합동화력함은 한국형 구축함과 같은 4,000에서 5,000톤급 규모로 국내에서 건조된다. 현무 -이상급 함대지 탄도 순항 미사일 100발 이상을 탑재해 유사시 북핵 미사일 시설 지휘시설 등의 미사일에 비를 퍼붓는 함정이다. 미국의 아스널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함정은 유사시 지상에 배치돼 있는 현무 -23급 미사일 등 우리 군의 실체인 및 대량 응징보복 전력이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을 경우 육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북목표물들을 타격 응징보복을 하게 된다. 하지만 유사시 이 함정이 4,000에서 5,000톤급 크기로 북한의 각종 공격을 방어하고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들을 실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합동화력함의 생존성은 큰 위협을 받게 된다며 미국도 아스날 10 건조를 포기했는데 우리만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의 함정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사시 북수뇌부 제거 임무를 맡은 특전사 특임여단의 전력 확보와 관련된 내용도 발표에서 빠져 이들 부대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하지만 특임여단의 핵심 전력 사업인 MH47급 수준 헬기 자폭형 소형 무인기 다연발 유탄발 사기야간 투시경 신형 저격총 등의 사업이 이번 중기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무인기를 격추하거나 적 위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북핵미사일 지휘 통제 시설을 무력화하는 인피탄, 전력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안보붕괴 무장 해제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매년 7.1%의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이번 국방중기 계획을 짠 배경도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특히 현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감시정찰 및 정밀 타격 등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레이더 김스 신형 300mm급 대구경 방사포 등 이른바 신무기 3종 위협에 대응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등층 다층 KAMD 체계도 구축된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가 좌파 정부에서 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일각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오히려 국방비 증액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년 4월 총선 때 안보 이슈 제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항공모함 굴기 함재기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은 해군 함정 가운데 가장 크고 해군력 증강의 정점에 서 있다. 은밀한 공격 능력을 지닌 잠수함도 의미가 크지만 공중과 해상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항모가 주는 전략적 의미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는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항모를 보유하려 노력하고 있다. 항모는 공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수평선 너머를 전투기나 헬리콥터를 통해 볼 수 있어 함대 조기 경보 및 방어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항모는 그 자체를 운영하는 데에도 항공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모를 보호하기 위한 호위 함대도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면 항모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태국을 들 수 있다. 태국은 1990년대 초 스페인에서 만재 배수량 1만 1000톤의 경항모 자크리, 나루벳을 도입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개량 계획도 포기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구나 홍보 도입 당시 스페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전투기 캐리어기도 운용이 불가능해져 항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형항공모함으로 대양 해군 꿈꾸는 해군. 우리 해군도 머지않아 수건이었던 항모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장기 소유 사업으로 만재 배수량 3만 톤급의 차기 대형 수송함의 F-35와 같은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전투기 운용 능력을 부여키로 했다. 실질적인 상륙함 겸 경항모를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해 빠르면 2020년대 후반 늦어도 2030년대 초반에는 경항모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출기를 갖추지 않은 경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는 실질적으로 F-35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F-35의 도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F-35가 도입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경항모를 도입하면 주변 해역에서 주변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독자적인 해공군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피시설인 군공항을 대체할 수 있다면서 경항모를 지지하고 있다. 사실 우리 해군은 오래전부터 항모 보유를 꿈꿔왔다. 우리나라의 항모 보유 노력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해리어 전투기 15에서 20대를 탑재하는 경항모를 2010년대 초반까지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무산되었다.
대신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륙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또 2005년 배수량 14,500톤급 상륙함 독도함을 진수했다. 그리고 최근 독도함을 일부 개량한 마라도함을 진수해 상륙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우리 해군의 항모 보유는 중국과 일본의 항모에 대응할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수상함대가 미미한 북한 해군을 제외하고 우리 해군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실상 중국과 일본이다. 특히 중국은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 일대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해군력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건설의 이유는 이들 지역에 대한 채권 확보에 있다. 그 정점에는 항모가 있다. 중국 해군은 항모 전투단으로 대표되는 미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자체적인 항모 전단을 꾸리려 하고 있다. 중국이 견제하려는 미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다. 미 해군은 배수량 10만 톤 이상의 대형 핵추진 항모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1970년대부터 운용된 이미 지급을 대체할 신형 제럴드 R 포드급 항모를 건조 중이다. 미 해군은 2016년 12월 설정한 새로운 전력 목표에서 항모를 12척으로 늘려 잡았다. 미 해군은 항모 외에도 배수량 4만 5천 톤의 아메리카급과 배수량 4만 1천 톤의 와스프급 상륙함에서도 F-35를 운용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사출기가 없어 이리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35 또는 모스라는 무인기를 조기 경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브카로 불리는 통합 화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항모 굴기 주변국에도 영향. 미 해군력 견제를 위해 중국은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항모 전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며 중국 해군 사령관이었던 유화충이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3단계 해군 건설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는 2000년까지 쿠릴 열도 일본 본토 쿠릴 열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를 잇는 제1도련선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일본 혼인제도 마리아나 제도 반 캐럴 라인 제도를 연결하는 제2도련선까지 3단계는 2050년까지 전세계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2단계 경항모를 포함시켰지만 나중에 중형항모로 변경했다. 변경 이유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1996년 대만 위기 당시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위해 항모전단 2개를 대만 해협에 전개시켰다. 이후 중국은 원거리에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항모는 필수적이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는 2012년 취역한 랴오닝이다. 배수량 6만 5천 톤의 랴오닝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인 예소련 해군의 발해구를 개조해 만들었고 중국이 개발한 제15 전투기 24대를 탑재한다. 중국은 랴오닝을 통해 항모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고 2017년 4월 첫 자체 개발 항모 산둥을 진수시켰다. 중국의 항모 풀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30년까지 6척을 보유할 예정이며 2척은 핵추진 항모로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산둥함 이후 보유할 항모는 미국의 대형 항모가 갖춘 사철기를 채택해 완전 무장한 제15 전투기는 물론이고 현재 개발 중인 조기 경보기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그동안 펼쳐온 근해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원래는 동해상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항모는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함정 운용 기본 원칙인 수리 훈련 작전 3직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6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